어김없이 주간 증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왔죠. 오늘 하단 썸네일 보니까 비둘기 파월 어주양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비둘기 파월. 지난 한 주 우리 증시 이제 월화수목금 뭐 약간의 주 후반에 힘은 있습니다만은 저 전주 2주 연속의 약세를 상당히 가뿐하게 우리가 바로 지난 한 주 주간 증시에서 반격을 준비할 때라는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또는 기가 막히게 증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난주 가장 큰 하드였던 바로 미국이 아니죠. 글로벌 기준으로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 결과부터 보죠. 이 다우지수 3대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을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한 240포인트 올랐는데 야무지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원웨이 고고를 하는데요. 종가까지 잘 지켜줬고 우리나라와 영향이 조금 높은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000선 신고가죠.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 조금 더 평균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는, 왜냐면 다우존스는 30개 종목이니까 약간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S&P 500개의 기업으로 살펴봤더니 4,500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죠. 바로 미국 증시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봤더니 다우존스 지수가 0.7% 정도 올랐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아직 신고가는 아니에요. 신고가가 여기 보면 35,600선이었으니까 신고가는 아닙니다만은 우상향을 잘 해주고 있죠. 뭐 월봉을 본다 그래도 아주 이쁘게 양봉입니다. 월봉 상승해주고 있고 S&P 500 지수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신고가보다는 사실은 S&P 500개 기업, 다우는 300개 아닙니까? 30개 아닙니까? 500개 기업의 지수가 신고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업종별 전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이런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도 나스닥이 15,000선 이상에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보면 한 2주 정도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상당히 가파르게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면 신고가입니다. 3,400선이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이닉스와 관련이 높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 같이 이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입니다. 물론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라도 아시겠지만은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갑자기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면 직간접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의 압력이 아니죠. 좋겠죠. 기운이 좋겠죠. 도대체 비둘기 파월이라고 했는데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파월은 이제 사실 미국이 보면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물론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몇몇 의원들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실례로 최근에 좀 말이 많았던 댈러스 지역의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뭡니까? 어쨌든 수장의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 보니까 마지막 단어 금리 인상 멀었다 이 말 자체가 결정적으로 그냥 땡겨버린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보면 뭐 올랐다 내용인데 여기 보면 파월 의장이 오전 잭슨홀 컨퍼런스 연설에서 테이퍼링 지금 약간 1200억 달러 정도 매입하고 있는 거 테이퍼링을 공식화는 했습니다. 테이퍼링 할 때 됐지. 경제가 좋아지면 테이퍼링 해야지.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뭐냐 하면 비둘기적인 시각, 도비시한 시각, 이걸 내가 아니고 비둘기적인 시각을 보인 것에 시장이 안도감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테이퍼링 시점, 그러니까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테이퍼링 시점하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자산 매입 속도는 줄일 수 있지만은 자산 매입 속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산 매입 테이퍼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가진 않는다. 직접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피력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뭐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왜 있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무조건 높다고 금리를 올리진 않아요. 어떤 상황이죠? 물가가 높다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고. 우리나라 좀 잘못 생각하신 거지 지난주에. 어떤 상황이에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 그때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long time. 예. 갈 길이 한참 남았지 않느냐. 그러려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고용. 예. 일자리가 그래도 경제 펀더멘털 좋아야지. 고용.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확산 추세가 좀 꺾여야 될 거 아니야. 백신이라도 많이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이다 그런 말이었고 13년도 같은 경우 이 버냉키 의장 때인데 이때는 테이퍼링 예우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달러와도 막 강세로 가고 국채군이 폭등하고 신흥국 주가도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8년 전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텐트럼이라 그럽니다. 긴축 텐트럼이 발생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말에는. 자, 몇 가지 지표를 보죠. 일단 제일 먼저 반응한 게 국채입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요거는 한 달 기준으로 보여드리는데 국채 수익률이 1점 최근에 3, 4% 약간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죠 지난주부터. 이제 뭐야 이벤트가 준비됐으니까 먼저 반응을 한 거죠. 야 이번에 테이퍼링 이야기 좀 나올 거야.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딱 발표하니까 톡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요게 표시가 2.5% 0.34bp로 표시가 되어 있지 일중 흐름으로 놓고 보면 다이나믹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일중 흐름을 빼고 그냥 월 한 달 피어리드 한 달 기간으로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국제 샥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선반영됐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톡 떨어졌어요. 달러는 그럼 달러는 약세로 갔겠죠. 예, 달러 톡 떨어졌습니다. 왜? 금리하고 통화는 같이 가요. 오케이? 금리 돈이라는 거는 금리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면 달러가 올라갔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국채 금리가 톡 떨어지니까 달러도 톡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달러 약세였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 요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외국 원화가 많이 오른 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 것도 있어요. 그죠? 많이 팔아서 오른 것도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제가 보니까 달러가 내렸으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아무래도 유가 아니겠어요? 유가 톡 내렸습니다. 이 그림 이상한데? 유가는 올랐어요. 그렇죠? 유가와 달러 돈의 가치가 약하니까 유가는 또 반등을 줍니다. 유가인데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 갇히는 게 나아요. 너무 75불까지 가게 되면 머리 아프고 왜 비용 전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니까 또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지난번처럼 뭐야 너무 내려가게 되면은 중동 오일머니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내로 이게 내려갔다는 말은 이게 70도 밑으로 톡 내려가면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65달러, 70달러에 다 갖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 반영이 안 됐지만은 여기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 외환시장, 본시장이 개장이 안 됐는데 지금 NDF라 그래가 여기에 선물화면에서 보니까 월요일날 원화 환율이 어디 출발하냐면 1160원대 출발하게 됩니다. 턱 떨어졌어요. 그럼 환율이 이제 1180원에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팔고 싶어도 조금 천천히 팔지 않겠어요? 실내로 외국인들의 최근 매매 강도를 보면 코스피 쪽에서 약간 매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지난주 수급입니다. 많이 안 팔죠? 뭐 3,700억, 뭐 3,600억. 그전에는 뭐 지지난주 난리가 났을 때는 뭐 하루 1조씩 팔았잖아요. 요게 이제 완화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뭐 급하게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고 안 사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집계로 보이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뭘 사줘야 되는 겁니까? 삼성전 사줘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면 외국인 수급은 액티브하지 않을 겁니다. 액티브하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덜 팔면 장은 쉽게 오른다는 거죠. 어쨌든 파월 의장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아까 봤던 데 마찬가지로 달러가 어떤 현상? 약세로 갔고 그렇죠? 채권도 약세로 갔으니까 정시에는 우호적이죠. 유가는 좀 올라줬고 이번 주 과연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봤더니
이번 주 이제 대충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부 기사입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박스권이라 좀 전망을 한 것 같은데 이 2대1의 기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의견을 조금 모아둔 거예요. 그죠? 이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걸 이제 정권사 리포터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기관들 정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같이 보죠. 정말 못 맞추면서 말이죠. 우리가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금리 올려가지고 상승세를 좀 멈췄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금리 올린 거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거니 기존 변수가 기존 재료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약간 올리는 데 속도를 좀 둔화했으니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 쪽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고 또 이제 내일이 마지막 주가 8월과 9월 달에 같이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9월 1일 날 발표됐던 8월 한 달의 한국 수출.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8월 21일 날 8월 20일까지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 그리고 월 수출 기준으로 다시 300불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 후반에 모여 있을 중국의 미국의 실업률이겠죠. 또 월말 월초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켓 ISM 중국과 미국의 주요 제조업 발표됐죠. 이제 이 정도는 알아요. 월말 월초에서 뭐라고? 조사기관 마켓 and or ISM에서 발표되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그죠? 차이신, 서비스업 이런 게 발표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 여러분들 모르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알아. 자, 그런 이제 지표 발표되는데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용 발표, 고용 외에도 잘 나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긴 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을 보면 7월달 FOMC 의사록과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지난주는 7월달 FOMC 의사록에 당장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을 조금 조정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면 금리 인상 올리는 시점하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는 시점하고 테이퍼링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니들이 우선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 올린다고 쫄지 마. 테이퍼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11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테이퍼링은 국채 매입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던데, 그죠? 한 달에 1200억 달러를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채권을.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푸는 속도를 테이퍼링. 그거와는 별개로 아예 기준금리를 딱 올리는 거는 그건 진짜 긴축이야. 물론 테이퍼링도 한편으로는 돈을 매입하는 속도를 좁히니까 줄이니까 돈을 푸는 속도를 줄였으니까 하나의 긴축이 될 수는 있는데 진정한 긴축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했고 또 하나가 이제 연준이 최근에 미국이 보면 물가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3% 나오는. 요거는 여전히 템포러리하다. 일시적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점도표를 봤는데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게 1년에 3, 6, 9, 10에는 점도표가 찍히는데 이게 6월 회의 걸 어디 갔어? 좀 보면 크게 볼게. 21년에는 올해는 동결이에요. 동결. 그죠? 이제 점이 좀 있는데 올해는 이 점인조표가 17개인가 있을 거예요. 17개 맞을걸? 17개인가 19개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내년에는 보면 올리는데 한 7개 정도가 찍혀 있죠. 0.5 정도에. 그죠? 그럼 25페이지 한 번 올리는데. 근데 5개밖에 안 찍힌 거예요. 내년에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후년 23년도에 보게 되면 이제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0.5%, 뭐 1%. 대략 보면 한 0.75까지는 몰려 있어요. 0.75까지 평균. 그래서 한 50번, 22회 정도. 요 6월달 점도표만 놓게 보면 2번 정도. 그러면 미국이 지금 0에서 0.25니까 0.5에서 0.75까지 요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이야기? 23년 이야기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관점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어쨌든 우리 지수에서 봤지만은 신고가를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원화 환율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당장 내일이 되겠죠. 제가 오늘 일요일 날 본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8월 30일 날
8월의 마지막 이틀이 찍힐 건데 1160원대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럼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주간 일정 조금 더 같이 볼까요? 보죠. 주간 일정을 봤더니 여러분들 글자가 작죠? 조금 키워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입니다. 배운 대로 봤더니 네. 뭐 실적 발표는 중요하지 않죠. 이제 5월 31일 날 화요일 날 바로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서비스 발표됩니다. 미리 친절하게 KTB 투자증권에서는 별표를 쳐주셨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날은 별 일정이었고, 근데 전망치가 보니까 제조업 지수가 있고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중에서 그래도 두 개를 상대 비교했을 때는 누가 중요하냐? 서비스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조업 지수는 50.4에서 50.2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예? 기준수는 50이에요. 약간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서비스업 지수도 53.3에서 이게 8월이니까 7월 지표에 대해서 51.9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진짜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냥 영향 없고, 이보다 조금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나쁘게 나오면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요일 날이 반영이 될 거고, 9일 날 발표되는 8월 한 달의 수출입 지표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8월 21일 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되게 되면 이제 MSCI 쿼터리 인덱스 리뷰, 이거는 뭐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 미리 9월 1일자로 정식적으로 편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수급이 반영이 됐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면 바로 요거 차이신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그 다음날 요것도 52 정도로 지난달보다 약간 약하게 중국 지표가 지금 보니까 간당간당하게 50에 걸쳐 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날 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요것도 59.5에서 50.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8월 지표가 전부 다 7월 지표보다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래? 6월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태바지 확인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5월달, 6월달 지표가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전망치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차이신 제조업 지수보다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더 중요한데 요것도 51.3. 그러니까 이미 다음 주에 중국의 국가통계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비제조업,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비제조업 다 있는데, 누가 조사기관이 국가통계국이든 차이신이든 간에 서비스업 지표가 제조업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다. 대신 4개 모두 지금 전망치가 전달보다 낮다. 그게 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요거 포함해서 또 주 금요일이 되게 되면 9월 3일 날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취업자 수를 말하는 거죠. 약간 이게 뭐야? 94만 명에서 한 77만 명 정도로 감소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나쁘게 나왔어. 그럼 뭐야? 파월이 뭐라 그랬어? 고용시장 회복 안 되면 무슨 테이퍼링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나쁘게 나오면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거. 또 그럼 그건 호재인데, 또 나쁜 거는 너무 나쁘면 또 경기 나쁘다고 받아들일까봐 항상 지금은 적당한 게 나아요. 실업률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5.4%, 5.2%. 이런 게 발표되고, 여기 글자 조금 작은데 바로 요거 ISM 비제조업 지수 62.7.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같은 지수 중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네. 요거 말고 차이신 서비스 지수. 거의 다 금요일날 다 몰려 있어요. 중요하다 아니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할 건 없는데, 이제 그만큼 일정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장 지수를 보게 되면 제가 어주형이라 적어놨는데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빨간 채널이 언제 거다니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직 지난주에 걸쳐서 들어왔어요. 그죠? 주봉을 봤더니 어쨌든 간에 전주 동안에 그 급락에 2분의 1선이 대략 요 정도 되는데 요거를 넘어섰죠. 그럼 다음 주 주봉은 한 번 더 약간 주봉 양봉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와 있다. 저는 그게 저의 시각입니다. 시각.
그러니까 다음 주 주봉도 미국 주봉이 상승이니까 일봉으로 기준하게 되면 3,180선, 그러니까 요 우리가 보는 이 채널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반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죠? 코스닥으로 가보니까 이제 핸들링을 잘합니다. 코스닥은 보면 주봉을 보면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더 땡겼어요. 여기가 절반인데 9천선인 1000포인트 정도가 이 장대 연봉에 대략 2분의 1짜리인데 장대 뭐 2분의 1짜리를 돌려놨고 5주선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쵸? 갔다 왔어요. 그럼 일봉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어느새 이제 1027이 뭐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쭉 왼쪽으로 보면 돼요. 4월달 고점이 쉽게 말해서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1025포인트, 27포인트가. 그럼 다음 주를 바라보는 코스닥은 코스피가 조금 유리하니까 뭐 요 정도까지 그림을 밴드를 넓혀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썸네일 제목이 어주양이 어차피 주봉은 양봉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다음 주에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이제 속도 조절은 필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쫙 들어왔잖아요. 그제 코스닥이 월요일 화요일 날 들어오고 수목금 땡겼잖아요. 근데 요 속도는 이제 약간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그죠? 일단 당장 월요일 날 반영되고 나서 월요일 날 종가까지 땡겨줄지 얻어맞고 밀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얻어맞고 밀릴 확률도 조금 있단 말이에요. 얻어맞고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올라는 가는데 조금 더디게 올라간다, 그리 보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일봉에서 보니까 요 21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기울기로 저항을 누르고 있어요. 빨간선. 이 말은 뭐냐 하면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는 저항 매물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21선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 천천히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아까 보면 이 기사 대목에 있던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돌려 말았는데, 중요한 거는 박스권의 레벨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겠고, 기사 하나 보면서 종목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2의 테슬라로 부르는 게 리비안이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리비안이 지금, 리비안은 약간 픽업 트럭 위주의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본 거죠. 미국 영화에서 본 루비콘. 예, 루비콘. 그죠? 예. 이게 랭귤러 이런 건데 얘들이 지금 상장을 한다는 건데, 리비안 쪽은 누가 하냐? 삼성 SDI가 거의 들어갑니다. 리비안 배터리 쪽은. 테슬라는 미국의 중국의 CATL,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리비안 쪽은 또 삼성이 들어갑니다. 테슬라랑 조금 다른 기업이에요. 얘는 어쨌든 전기차인데 테슬라는 이쪽 뭐 처음부터 바로 얘네들은 뭐냐? 픽업 트럭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죠? 픽업 트럭. 미국에는 사실 한국보다 세단보다는 이런 게 많잖아요. 땅이 크니까. 요게 이제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장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삼성 SDI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죠. 증가하진 않겠지만 또 이런 종목이 지수 완충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삼성 SDI라는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나올 때는 우리가 본 대로 많이 올랐지만 삼성 SDI와 조금 더 비저지 높은 신흥 SSC 이런 종목들도 근데 얘는 약간 문제가 상한가 쳤다 빠지는 중이라 어느 정도 뭐 성급하게 매수하기 조금 그런데,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SDI 비중이 높은데 조금 쉬고 있잖아요. 그럼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다시 하반 경직을 보인다면, 예, 하반 경직이 보일 때는 충분히 다시 반등을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오겠죠. 아니면은 뭐 원이피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리비안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다시 또 전기차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쨌든 SDI가 다시 리비안이 상장을 한다고 하니 여전히 계속적으로 제가 SDI 쪽을 보라는 거고, 최근에 보면 LG화학은 어쨌든 머리가 좀 꺾였잖아요. GM 뭡니까? 제너럴모터스 볼트에 리콜이 배수가 늘어나면서. 근데 LG화학의 주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가능성도 약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LG화학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주가 당장 하반 경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V자 반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훅 빠지면 무조건 훅 오를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치수 같은 건 다른데, 어떤 개별 조류가 훅 빠지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방 지지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1차 반등, 데스켓 바운스, 본 반등 나오는 거죠. 영상 찍는데 뭐 이런 거 안 돼.
요런 게 나오는 거죠. 이 알람은 아마 롯데가 이겼다는 알람이군요. 웬일이야? 요런 관점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 하나를 조금 더 봤더니 그래서 이제 SDI 이야기는 어느 정도 SDI가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보다는 불확실성이 조금 적으니까 물론 삼성 240조에는 SDI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어차피 그거는 삼성의 그림인 거고 또 삼성이 리비안의 주가를 못 가지고 삼성 SDI 근데 리비안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텔란티스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DI 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면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의 개별주 종목들은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조의해봤고 또 하나 이런 재료도 하나 있어요.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상향을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는 5%까지 그러니까 주차장 만약 공간이 제 계산으로 보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100대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5대는 전기차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대까지는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우리 이 지하 아파트 들어가 보면 요렇게 이제 캡코 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 충전기 대수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늘리는 거죠. 법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100대 중에 5대. 오래된 아파트는 신축이 아닌 아파트, 이미 있는 아파트는 2대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요런 이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한다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제 전기차 보급을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하긴 뭐 이게 또 갑자기 10%는 올릴 수 없습니다. 전기차 우리나라 보급률이 아직 제가 1% 초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서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종목 중에는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이 보통 충전소 설치입니다.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포스코 ICT 그림 관점에서는 아까 물론 이제 바닥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략하기가 수익 내서 딱 정확히 사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쫙 가주면 더할 나위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포스코 ICT는 주가 사실 너무 좀 오른 고평가된 게 있어요. 이 종목이 원래 좀 너저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월봉 15년치 보고 계십니다만 되게 너저분해요. 안 갈 땐 징하게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약간은 월봉 관점에서 보면 약간은 어느 정도 한 번씩 다시 볼 때는 됐지 않나. 물론 지금 공략한 주식들은 전부 다 최근 저점을 이렇게 바닥에 빠졌던 종목은 최근 전저점을 대부분이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6,800원대 리스크 관리 가격에 삼고 다만 충분히 이제 논해볼 수 있는 자리는 됐다.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바닥에 잡을 정도는 상단에 잡는 종목보다 오히려 더 저점을 짧게 잡아야 돼요. 비중을. 리스크 관리에서는. 어떤 투자분들이 너무 바닥에 샀다는 생각에 여기서 사놓고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도 주식을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요. 역추세 매매잖아. 60이. 역추세 매매는 덜 리스크 관리에 추세 매매보다 신경을 써야 돼요.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닥에 샀다는 인식 때문에 추매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 추세의 기본은 추세 매매. 오케이, 좋습니다. 주간 증시 오늘도 좀 힘차게 들여봤는데 비둘기 파월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중심 잡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주양이란 건 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이번 주가 2주 연속 양봉이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지난주에 상당히 코스피는 50%의 되돌림, 코스닥은 70%의 되돌림이 왔고 사족 같지만 조금 더 붙이면은 어쨌든 ADR이 이제 코스피가 80%, 코스닥도 80%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하, 여기까지 설명은 너무 어렵나? ADR이 어쨌든 거의 2주 만에 80% 두 지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다음 주는 지난주만큼이나 괜찮은 종목 순환장세가 들어오니까 주식해서 돈 벌기 쉽단 말이에요. 긴 말 하고 싶지 않아. 주식해서 돈 벌기 쉽다. 많이 보셔야 돼. 추석 얼마 남지 않았어. 오케이. 화이팅합니다.